자, 그래서 자,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 저녁 또 태풍이 지금 막 몰아치고 있죠. 밖에 굉장히 살벌하게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다들 태풍은 잘 이렇게 피해 계시니까 방송을 들어오시겠죠. 태풍 조심하십시오. 저녁에 또 식사는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는 또 잘 피해 가셨는지 모르겠고요. 이것저것 다 걱정투성이 뿐이네요. 지금 제가 방송하면 이쪽에 제가 자꾸 이렇게 시선을 보고 있는 쪽이 크게 제 채팅창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롬프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선을 보고 있으니까 채팅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봐 주시고요. 그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홈바리스타 클럽에서 저희 원더룸의 실세이신 옆에 계신 세팅을 해주시는 이 원더룸의 온라인 사업을 맡아서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 우리 원더룸의 실세인 허일인 대표님께서 오늘 같은 특별한 이제 이벤트 자리를 홈바리스타 클럽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오늘 이벤트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이벤트가 저도 들었더니 그 유튜브 그 뭐지 영상 댓글 달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 영상 댓글에 그 뭐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홈바리스타 클럽을 통해서 오셨으면 홈바리스타 클럽에서 활동하시는 그 아이디와 인스타그램을 혹시 이렇게 들어오셨다면 뭐 인스타 아이디라든지 어떻게든 저희가 뭐 쪽지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아이디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이번 주 내에, 그러니까 내일이라든지 빠르면 내일 혹은 금요일에 발송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그 라벨 스티커가 라벨 작업이 오늘 발송이 돼가지고 내일 도착한다고 하는데 그 원두 라벨이 내일 도착하면 빨리 도착하면 바로 작업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바로 금요일 날 받아보니까 더 좋으실 텐데 어쨌든 금요일 날 발송을 해도 토요일 날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댓글을 선정해서 댓글 명단 중에 랜덤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보내드릴 거고요. 수량이 얼마나 보내드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위린 씨가 여기 허실쌤님께서 기분 좋으시면 아마 많이 보낼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참여하실지 모르니까 일단 인원은 따로 명시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넉넉히 보낼 양은 있을 것 같아요. 넉넉히. 뭐 한 잔 분량으로 약 20g인가요? 25g인가요? 한 샘플당 20g씩 이렇게 해가지고 소분 포장이 돼서 발송이 될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아마 기회가 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취지는 설명드렸고 아까 이 커핑하는 자리라는 것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번 이 이벤트 네 안녕하세요 마이리님 안녕하세요. 그 이번 주는 혹시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뭐 처음 보시려면 앞으로 돌려가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유튜브 영상은 그 되돌리기가 가능하잖아요. 되돌려도 상관없는데 처음 방송 시작이 너무 좀 엉망이었던지라 어, 어, 앞에 내용은 사실 딱히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막 세팅하고 오디오가 안 나오고 막 잡고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자 어쨌든 시작해 보죠. 저희가 준비한 샘플은 총 4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금요일 저녁에 하는 커핑은 이번 주는 7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예고해 드린 것처럼 저희 카카오톡 채널 원더룸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유튜브에 공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번 주 4주차 금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위클리 커핑은 커피 리블의 인도 6크랍 무산소 발효 커피를 포함한 인도 6크랍 4종과 또 커피 리블의 새로 들어온 뭐 방코 고티띠 내추럴 또 사무엘 데겔라 워시드 그리고 게르시 내추럴 이렇게 에티오피아 샘플 3개 총 7개 샘플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4개밖에 준비가 안 돼 있죠. 이거는 저희가 저희 원더룸 홈페이지에서 이번 시즌 컬렉션으로 선정이 된 샘플들 4개를 좀 커핑하듯이 맛보고 향도 같이 맛보면서 설명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기 위한 이 방송을 하려고 준비가 된 겁니다. 순서대로
이거 언제 리뷰했었더니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7월 달에 리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리뷰를 했던 것 중에 추려놓은 샘플이거든요. 추려놓고 보내드리는 거라 코빈즈에서 수입했던 게뎁 우리 워시드 이거는 생도가 아직 품절되지 않고 아마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유크랍이라서 코빈즈에서 들어온 게뎁 우리 워시드와 이번은 이제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해서 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죠. 한 번쯤은 커피 좋아하시는 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스타나 이런 SNS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 프리진 커피웍스를 통해서 들어왔던 에티오피아 반티넨카 피크 내추럴입니다. 2번 샘플이요. 그리고 3번 샘플은 커피 리블의 온두라스 라스 모라스라는 온두라스 샘플이에요. 카투아이 샘플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온두라스 리브레 온두라스 그 샘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참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 온두라스 커피라는 게. 국내에 소개된 지는 그렇게 또 유명세를 띠고 있는 산지도 아니고 아니지만 온두라스 커피를 처음 드셔보신 분도 많고 생소하신 분, 많이 드셔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든 괜찮은 정말 이렇게 한 번씩 골라서 괜찮은 샘플들이 나와서 권해드리면 금방 많이 뭐랄까 쉽게 젖어 드시더라고요. 뭔가 정말 묘하게 끄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원더커피로 늘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뭐 품종이라든지 특별한 프로세싱 혹은 정말 뛰어난 맛과 향 어떤 이유로든 이 커피는 정말 대단하고 대단히 훌륭한 커피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을 때는 이런 원더커피로 선정해서 이렇게 시즌마다 저희가 컬렉션으로 선정되는 3종의 싱글 이외에 플러스 원으로 이 원더커피가 선정이 되는데 이번 시즌은 콜롬비아 카우카 프론티노 농장의 락틱 프로세스로 가공이 된 게이샤입니다. 커피미업에서 수입을 들여왔었고요. 프론티노 농장의 워시드 버전 게이샤는 터치커피에서도 들여왔었거든요. 워시드 버전도 굉장히 맛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커피미업에서 이렇게 들여왔었던 정말 금세 품절이었죠. 워낙 소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들어오면 하루 이틀 만에 품절되고 하는데 그때 좀 사놓기는 했었거든요. 저희 원더커피로 선정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좀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되게 많이 반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총 4종의 커피가 저희 이번 시즌 싱글 콜렉션과 플러스 원더커피 총 4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컬렉션 패키지를 주문하게 되면 원더커피를 제외하고 이렇게 싱글 3종과 저희 원더룸의 블렌드 커피 납품을 하고 있는 납품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저 비노스 오브 에티오피아라는 블렌드와 뉴클래식 블렌드 총 5종이 한 잔 분량으로 소분되어서 패키지로 끓여서 보내지는 이게 저희 컬렉션 패키지예요. 그리고 원더커피는 따로 소분은 20g 정도로 소분된 한 잔 분량의 커피를 따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들 여러분 궁금해하실 맛과 향 이제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리뷰 먼저 빨리 하고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이렇게 이 커피에 대해 소개하고 맛과 향을 리뷰하는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어쨌든 처음 들어오신 분들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아 이런 컨셉의 방송이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서 자 저희가 늘 하던 대로 위클리 커핑을 하는 것처럼 저희 선정된 시즌 컬렉션 커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미 리뷰가 끝난 거죠. 저희 위클리 커핑에 꾸준히 참석해 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리뷰가 이미 끝난 샘플들이고 그 리뷰를 통해서 선정된 샘플이기 때문에 저는 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리뷰를 해봤던 커피들이에요. 그래서 리뷰한 결과 데이터를 저는 이제 가지고 가이드 커핑을 한 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서 로스팅은 어제 끝내놨습니다. 어제 끝내놨고 오늘 커핑하기 위해서요. 자, 첫 번째 게뎁 우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랜만에 다시 그 로스팅해서 커핑하니까 여기 오기 직전에도 가이드 커핑을 끝내놓고 왔거든요. 본 방송을 하기 전에 가이드 커핑을 끝내놓고 왔는데 아 이거 게뎁 우리 제가 정말 극찬했던 커피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올해 들어와서 아직 리뷰해보지 못한 커피들이 더 많긴 하지만 리뷰해봤던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중에서는 정말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커피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그 견해론요. 이거 일단은 그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의 전형적인 느낌처럼 굉장히 플로럴하죠. 플로럴하고 그 플로럴하다라는 그 꽃네임, 꽃향기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달콤한 꽃향기의 카테고리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꽃향기도 카테고리를 굳이 나누자면 달콤한 꽃내음 혹은 새콤한 꽃내음, 히비스커스라든지 이런 톤들, 그리고 혹은 풀내음이 동반되는 꽃향기들. 대표적으로 아마 국화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국화꽃, 목련 같은 경우도 약간 나무 느낌이, 우디한 느낌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카테고리를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역시나 그 달콤한 꽃내음의 대표적인 제스민 혹은 엘더플라워. 저는 엘더플라워 느낌이 굉장히 좀 선명하게 올라와서 이 커피를 되게 선호했어요. 여러분 엘더플라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엘더플라워. 엘더플라워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말린 엘더플라워라든지 엘더플라워 향을 맡아보면 되게 잘 익은 복숭아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런 잘 익은 복숭아 느낌이 나는 꽃향기, 달콤한 꽃향기,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저는 엘더플라워라는 콘노트를 사용합니다. 제스민, 엘더플라워, 이 두 콘노트가 굉장히 선명해요. 음. 역시나 엘더플라워 콘노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엘더플라워 콘노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 근원 자체가 막 꿀에 절인 복숭아라든지 우리 백도 통조림 같은 거 있죠. 백도 통조림. 그런 느낌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조림을 딱 땄는데 올라오는 그 복숭아 향. 굉장히 달콤한 복숭아 향. 전반적으로 이제 복숭아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핵과류 전체를 아우르는, 제가 작업실에 있는 화순이 그 복숭아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복숭아 특산품으로 해가지고 화순 복숭아. 근데 화순 복숭아를 저도 이번에 그 제조 작업실을 화순으로 옮기면서 처음 먹어봤는데, 가가지고 화순으로 제조실 옮긴 지 1년 됐거든요. 근데 가서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화순 복숭아가 정말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 달콤한 향이 정말, 뭐랄까, 정말 그냥 꿀에 절인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뭐 화순 복숭아, 약간 황도에 가까운,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뭔가 백도와 황도의 중간적인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살구색을 띠는 복숭아인데, 맞아요. 살구색을 띠는 복숭아인데 그렇게 강도 높은 달콤한 느낌은 아닐지언정 굉장히 좋은 그 단향을 뿜어내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샘플입니다. 이미 리뷰했던 샘플을 또 이렇게 처음 하는 것처럼 리뷰하는 게 더 약간 어색하긴 하네요. 근데 뭐 아무렴 어때요?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요. 또 이 커피를 오늘 그 이벤트 댓글 달아주신 분을 선정돼서 이 샘플을 그대로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내용 보시고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미 드셔보신 샘플이라면, 뭐 원두를 취급하는 곳이 많을 테니까 이미 드셔보셨던 샘플이라면 또 그렇게 로스터리마다 어떻게 풀어냈구나라는 그 느낌을 또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사실 이건 무의미한 비교라고 생각해요. 누가 어떻게 자기 색깔대로 잘 표현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다들 훌륭하니까요. 자, 두 번째, 이 커피야말로 진짜 많이 겪어보셨죠. 반티넨카 피크 내추럴. 프리즘 커피웍스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고, 진짜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거? 혹시 반티넨카 이거 드셔보신 분 있나요? 반티넨카, 에티오피아 반티넨카 내추럴 피크 시리즈라고 프리즘 커피웍스에서 많이 홍보하죠. 많이 아마 드셔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명 로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엊그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였죠? 저번 주 주말이었나? 이번 주 주말이었나? 이번 주가 아니고 저번 주구나. 쿡커피. 익산에 있는 쿡커피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익산에 있는 쿡커피를 가봤어요. 워낙 유명한 그 로스터리기도 해서요. 그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이 반티넨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맛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익산의 쿡커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정말 싱그러운 크랜베리 주스 같은 그런, 아주 저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해석하고 풀어내시는데, 너무 에스프레소 정말 맛있게 먹고 왔고요. 반티넨카 이거는 아이스 브루잉 커피로 아이스로 마셨는데 정말 맛있게 먹고 왔어요.
여러분도 근교라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익산의 쿡커피. 어쨌든 갑자기 쿡커피로 홍보해드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반티넨 커피 그 유명 로스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한번 시향해 볼게요. 이 반티넨카 피크 에티오피아 내추럴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느낌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정말 잘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선명함이에요. 그 감도라고 해야 되죠. 그 뭔가 포커스가 굉장히 명확한 느낌이고 선명하고 당연히 그 복합성이라든지 향에서 느껴지는 그 구조감 이런 것들이 훌륭한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포커스가 명확한 게 가장 강점으로 느껴졌어요. 굉장히 선명한 구아바. 여러분 혹시 센톤 아로마키트 아시는 분 있나요? 센톤 아로마키트 그 뭐 센서리 훈련할 때 올팩토리 스킬 테스트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센톤 아로마키트 1번이 구아바로 알고 있는데 그 구아바 향 있잖아요. 키트 딱 열었을 때 구아바 향. 와, 근데 구아바 향이 굉장해요. 구아바스럽고 여러 가지 믹스베리, 라즈베리라든지 크랜베리, 혹은 블루베리, 혹은 딸기까지, 스트로베리까지 다 한꺼번에 아우르는 여러 가지 베리가 한꺼번에 들어간 블랙베리까지 포함해서요. 아주 복합적인 베리류의 향미가 이 커피의 특징인 것 같아요. 향에서. 특히나 저는 구아바, 복숭아, 약간 천도복숭아 같기도 하고요. 또 라즈베리, 베리류 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지게 딱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저는 라즈베리. 굉장히 향긋하죠, 라즈베리.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감지가 됐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에티오피아 내추럴스러운 베이스를 싹 그 뭐랄까 굉장히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선호하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에서 딱 더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플러스 알파가 플로로란 캐릭터인데 이 커피가 딱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선명한 그 프로티함에 플로로람이 잔잔하게 그 사이사이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더 이 뭐랄까 그 맛의 스펙트럼을 확 넓혀주는,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것보다는 이 스펙트럼을 뭐랄까 좀 탄탄하게 타이트하게 그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구성이 알차게 굉장히 느껴집니다. 진짜 캔디 같은 느낌이에요. 그 과일맛 나는 캔디, 그 뭐랄까 그 뚜껑 열었을 때 확 올라오는 그 캔디의 달콤한 향들, 과일 향들. 자, 그리고 방송 전에 제가 미리 편애한다고 말씀드렸던 이 온두라스 산지의 그 품종이고요. 특히나 제가 늘 이제는 방송 보시는 분 아시죠? 제가 온두라스 산지에서도 카투아이 품종 굉장히 편애한다라는 거.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은데 저는 온두라스 카투아이 품종을 정말 유난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커핑을 해도 야, 이 커피 진짜 괜찮네. 이거 왜 이렇게 괜찮지? 라고 해서 딱 정보를 보면 여지없이 카투아이 품종일 때가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제 이제 경험에 계속 누적이 되면서 온두라스 카투아이 품종은 뭔가 이제 뭐 믿고 마셔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맛있다는 건 아닙니다. 맛있는 걸 골라놓고 보니까 카투아이 품종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죠. 또 이건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요. 라스모라스 이것도 아직은 생두가 있던가? 지금 원더커피로 선정된 이거 빼고는 아마 생두가 판매 중일 겁니다. 커빈즈 커피, 프리징 커피웍스, 커피 리브레에서 아마 생두는 계속 판매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온두라스 커피 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수목원 같다라고 늘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우디함, 그리고 굉장히 또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지는 그라시암. 그러니까 나무와 풀의 느낌이 굉장히 공존하면서 항상 그런 그 좋은 느낌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수목원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심호흡했을 때 딱 코로 밀려 들어오는 피톤치드 향이라든지 편백나무 숲에 갔을 때 그런 피톤치드 향이라든지 그 이끼에서 올라오는 약간 그 신선한 플레음이라든지 혹은 그 초여름에 공원에 이렇게 조깅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그 자라난 풀들 이렇게 그 뭐지 벌초라고 하는 게 맞나? 하여튼 그 잔디 깎는 그 옆을 이렇게 딱 달리면서 지나가면 플레음이 쫙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느낌, 아주 싱그러운 허브의 느낌.
그래서 정말 우롱차라든지 실론치 이런 컵노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언급되는 게 이 온두라스 산지의 커피들인데 정말 그런 느낌 그 정말 좋은 실론티 같은 느낌이에요. 실론티 같은 향. 실론 우롱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좋아할 수도 있고 홍차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진짜 실론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묘한 매력이 끌리는 그런 느낌 향이에요. 근데 이 풀 냄새는 허브 냄새, 풀 냄새가 굉장히 향긋하다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사과 같은 청사과 같은 느낌. 여러분 요새 마트 가니까 연두사과라 해가지고 예전에는 저는 청사과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청사과라고 일본 말로는 아오리 사과라고 막 많이 했는데 아오리가 연두라는 뜻이니까 요새는 그래서 연두사과 그러더라고요. 그 청사과 그 지용 씨 이거 HBT 혹시 HDT 말씀이신가요? HDT? 하이브리드 데티모르 품종. 아마 HDT를 오타인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데티모르 품종이 아니라 이거는 카투아이 품종입니다. 카투아이 품종. 온두라스의 그 하이브리드 데티모르 그러니까 티모르 품종이 인트로그레스 된 정말 하이브리드 품종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산지가 또 온두라스죠. 니카라과도 마찬가지고요. 라스모라스는 카투아이 품종이에요. 맞습니다. 아나키스트님 그린애플 이 청사과 같은 청사과를 한 입 막 이렇게 깨물었을 때 느껴지는 아주 싱그러운 사과의 단향이라든지 사과 껍질에서 올라오는 그 싱그러운 사과향 또 약간의 껍질향 이런 것들이 동반적으로 이 실론티 같은 허브향과 결합이 되면서 좋은 캐모마일 허브티 같은 느낌이 막 돌거든요. 캐모마일 진짜 이거 한번 딱 캐모마일 인식이 딱 박혀버리면 맡으면 와 이거 진짜 캐모마일 같네 캐모마일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습니다. 살짝 맴도는 허브 꽃향 그리고 황설탕 시럽 그 그라시한 느낌이 살짝 도는 설탕 얘기를 하면 설탕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백설탕, 황설탕, 흑설탕, 비정제 설탕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네 가지로만 나눠도 약간의 그 플레음이 동반되는 비정제 설탕이라든지 황설탕 그런 느낌이 좀 돌아요. 굉장히 달콤한 향의 톤이. 그러니까 약간 캐러멜라이징된 사과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진득하게 졸여진 듯한. 그러니까 사과를 썰어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뭐랄까 졸이는 냄비에 넣고 잼 만들 때처럼 잼 만드는 것처럼 졸여내는 듯한 그 졸여진 설탕 아니 졸여진 사과 황설탕을 살짝 넣어가지고 졸인 사과 그런 느낌. 막 졸여지기 시작한 사과 그런 느낌이에요. 사과 잼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잼을 만들기 위해서 졸이기 막 시작한 단계. 여러분 졸이기가 맞나요? 조리기가 맞나요? 갑자기 하고 나니까 그러네. 졸인 설탕, 조린 설탕, 조린 설탕인가? 하여튼 여러분 저 처음 방송 보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세요. 늘 이렇습니다. 조림이지. 아, 감자 조림, 고구마 조림이라고 하죠. 그런가요? 조림이라고 안 하죠. 제가 억양을 너무 된소리로 발음했네요. 쪼린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조림보다 더 약간 찐득한 진득. 그러니까 이런 느낌처럼 조금 더 강도가 높다라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진득한 느낌이 아니라 찐득한 느낌. 조린이 아니라 쪼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 그런 언어 유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무한도전에서 정영돈 씨가 그랬잖아요. 정말 달콤한 귤을 뭐라 그랬죠? 정말 단귤, 엄청 단귤. 그래서 귤이라 그랬잖아요. 귤. 아, 너무 당기고. 너무 단귤은 귤이라 그랬잖아요. 귤. 갑자기 이마에서 땀 난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시향해보고 물 끓이는 거 먼저 포트에 물 좀 올리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물 끓여놨으니까 포트 이거 물 끓이는 소리가 약간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잠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커피 마저 시향할게요. 이 콜롬비아 카우카 지역에 위치한 프론티노 농장 아주 유명한 농장이죠. 프론티노 농장의 락틱 프로세스 처리를 거친 게이샤예요. 게이샤 하면 이제 너무 다들 잘 아시죠?
지금 오늘 사실 이 게이샤 보고 오신 분도 많죠. 사실 솔직히 이 락틱 프로세스 게이샤 때문에 왔다 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생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키로에 89,000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키로에 89,000원밖에 안 하는 약간 저렴한 게이샤인데 근데 이거 맛 정말 훌륭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90점 무조건 제 점수는 90.05점 줬어요. 근데 사실 더 주고 싶은데 여기에 올라왔던 막 89점대, 막 90점대 이런 커피들은 제 개인 점수긴 하지만 80점 후반대가 넘어가면 점수를 일부러 더 깎는 편이에요. 다시 한번. 너무 많이 주고 싶진 않아가지고 뭔가 커피 감정사로서 약간 가오가 떨어지는 약간 느낌은 아니지만 뭐라 해야 될까 더 심사숙고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점수가 이거 갑자기 왜 이러죠? 여러분 조명이 갑자기 막 혼자 밝아졌다가 막 그러네요. 어쨌든 갑자기 무서웠어요. 밖에 태풍 불어서 그런가? 어, 이거 게이샤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그대로 다 닮고 있는데 굉장히 플러럴하죠. 그냥 아까 말한 이런 제스민, 엘더플라워 그런 느낌의 그 플로럴한 카테고리가 아니라 게이샤의 카테고리는 역시나 베르가모 톤이 굉장히 더 선명한데 뭐 이것도 역시나 둘 다 공통적이라면 제스민 컨노트도 동반되지만 이쪽은 엘더플라워, 이쪽은 훨씬 베르가모 톤이 굉장히 선명하게 올라요. 여러분 베르가모 꽃향기 혹시 맡아보신 분 있나요? 베르가못이 뭔지 모르시면 혹시 그건 아실까요? 얼그레이. 얼그레이 티는 아시죠, 다들? 그렇죠. 얼그레이는 다 들어봤죠, 한 번쯤은. 여러분, 얼그레이가 베르가못을 이용해서 만든다는 건 또 알고 계시나요? 이거는 이제 뭐 위클리 커핑 때 많이 알려드리긴 하지만, 컵노트 설명하면서 알려드리긴 하지만, 베르가못 향은 잘 모르겠지만, 얼게레는 안다. 라고 하시면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단 차이가 있다면, 베르가못에 오렌지 향을 첨가해서 만든 홍차가 얼그레이 티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 베르가모 꽃향기와 오렌지 같은 향이 동시에 이렇게 감지될 때 얼그레이 같다라는 컵노트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얼그레이라는 말에는 베르가모과 오렌지 향이 동시에 결합된 느낌을 얼그레이라 그래요. 참고해서 컵노트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게이샤에서 정말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얼그레이, 베르가못, 오렌지 블라썸 막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이 락틱 프로세스 게이샤는 정말 또 파나마 게이샤하고는 또 다른 게 뭐냐면 굉장히 열대 과일 같은 새콤달콤한 향이 굉장히 선명하게 올라와요. 진짜 그냥 향 맡는 순간 미쳤다 말 나올 정도로. 와 이거 뭐지? 아 이게 베르가못이구나. 이게 열대 과일 향이 첨가된 열대 과일이 동반된 열대 과일 향이 동반된 베르가못 얼그레이 그런 느낌. 굉장히 향 자체가 새콤하면서도 스파클링해요. 그냥 팡팡 튀는 폭죽 터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향이 있는 사이다 있죠. 그 사이다 중에서도 사과맛 나는 사이다 있죠. 애플 사이다. 애플 사이다 딱 열면 올라오는 그 탄산 터지는 소리와 함께 치 하면서 탄산 터지는 소리와 함께 팍 향 올라오잖아요. 가스 향이 이산화탄소가 가스가 팍 튀어나오면서 그런 달달한 사과향이 올라옵니다. 달달한 사과향. 정말 정말 맛있는 향이에요. 이거는 향만 딱 맡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고득점이다. 바로 그냥 원더커피다. 바로 느낌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리지만 이미 리뷰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 향만 맡고 향만 좋은 커피도 있어요. 정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향은 100점인데 특히나 요새 파나마 게이샤들 다 그렇죠. 솔직히 파나마 게이샤의 향은 정말 비교할 바 없이 좋은데 아직까지도 저는 파나마 게이샤 요새 한 2, 3년 전부터 파나마 게이샤의 이 플레이버 자체는 좀 많이 불만족스럽거든요. 같이 이렇게 좀 불만족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커피 감정사들 사이에서도요. 파나마 게이샤는 정말 최근 들어서 품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향은 정말 좋은데 플레이버 체크해보잖아요. 맛을 보면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텅 비어있어요. 워터리하죠 그냥. 그냥 향만 맡는 커피 용인가? 근데 그게 키로에 30만 50만 원 막 이러니까 좀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물론 좋은 게이샤도 있지만 대부분이 요새 나오는 파나마 게이샤들이
좀 기대 이하의 샘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요, 진짜로. 진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는 안 드리고 어쨌든 이 콜롬비아 게이샤는 애플 사이다 같은 진짜 팡 폭죽 터지는 신선한 파인애플 향, 제스민과 베르가모트 향. 아, 정말 향이 굉장히 폭죽 터져요, 여러분. 이거 선정되신 분들은 진짜 이 시음하는 순서를 꼭 이거는 마지막으로 시음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향이 강렬하고 플레이버가 강렬한 임팩트가 있는 샘플은 이거부터 맛보고 다른 샘플을 맛보면 다른 샘플들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만약에 동시에 맛본다면 무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맛본다든지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시향한다든지 커핑할 때 팁이긴 해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맛보지 마시라는 거. 이렇게도 맛봤다가 거꾸로도 와보고요. 지그재그로도 가보고 진짜 상반된 맛을 커핑대회 나가면 커퍼분들이 많이 이제 팁으로 말씀들 하더라고요. 정말 비교하기 애매할 때는 얘하고 굉장히 상반되는 이 샘플이 만약에 감지가 되면 얘를 갖다가 중간에 애매한 얘를 건너뛰고 상반되는 샘플인 얘를 시향하거나 혹은 맛보고 두 번째로 넘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가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조금 더 선명하게 감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물이 적당한 온도가 됐습니다. 빨리 물 붓고 사실 커핑하는 방송인데 말이 너무 많죠, 여러분. 늘 그래서 혼나요. 늦게 끝낸다고. 이거 리뷰하면서 무슨 이렇게 오래 하냐고. 사실 예전에는 더 오래 걸렸거든요. 샘플. 물 부으면서 질문 드려요. 네, 김영재님께서 질문인데 네네. 말로 라텍 맛있게 마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라텍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락틱이라는 것 자체가 젖산을 이용한 뭐 락토바실루스라도 그러고요. 젖산을 이용한 발효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젖산균을 접종시키는 거죠. 무산소 발효의 그런 과정에 하나의 그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그냥 무산소 상태로 발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락토바실루스라고 부르는 젖산균을 강제로 첨가해서 발효를 진행한다라는 차이니까 아마 락틱 프로세스도 굉장히 파생되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똑같은 락틱이라 해서 무조건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무산소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 발효가 진행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락틱이라는 말이 붙었으면 그 젖산균을 접종한 거는 공통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는 환경이 다르다는 얘기는 실제로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얼마나 큰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얼마나 많은 양의 어느 정도의 커피 씨앗을 넣었냐부터 시작해서 pH라든지 산도 측정이라든지 발효시키는 온도라든지 발효 시간 이 모든 환경이 그 프로듀서의 의도대로 다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비교 대상을 위해서 이렇게 네 개의 똑같은 커피를 발효 시간만 다르게 pH만 다르게 혹은 아까 말했죠 뭐 젖산균을 넣고 다른 균을 넣는다든지 접종하는 균의 종류를 다르게 여러 가지를 뭐 실험할 수 있겠죠. 근데 락토바실러스 균만을 이용한다면 그 외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뭐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긴 해요. 뭐 지난번에 리뷰했던 뭐냐 MI 커피의 에티오피아 무산소 발효도 그랬죠. F36, F48처럼 퍼멘테이션 시간을 가지고 F36시간 발효, 48시간 발효 이렇게 다양하게 비교를 하듯이 뭐 너무 딴 걸 설명하고 있나? 하여튼 락틱 프로세스라는 거는 젖산균을 이용하는 발음입니다. 네, 맞아요. 락토바실루스 젖산균을 주입하는 거를 통칭하고 파생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때 물 온도는 몇 도로 하시나요? 저는 96도로 합니다. 96도. 96도와 97도 사이. 물은 아이시스를 사용합니다. 아이시스 8.0. 그 외에 나머지 프로토콜은 SCA 규정을 준수하고요. 또 다른 거 잠깐.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팔팔 끓는 물로 하진 않아요. 물론 환경이 굉장히 추운 겨울이고 이 커핑볼 자체가 굉장히 차갑게 보관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뭐 팔팔 끓는 물 바로 부어도 뭐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또 시즌도 그렇고요. 상온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평상시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요.
콜롬비아 게이샤. 그러니까 게이샤라는 품종 자체가 주는 그 때루아적인 품종이 주는 교점이 잡힌 그런 맛과 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품종에서 오는 때루아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건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왜냐하면 그 게이샤라는 품종을 어디에서 키우고 어떤 환경에서 키웠냐에 따라서 전혀 게이샤스럽지 않은 맛과 향을 낼 때도 뭐 태반이기 때문에 게이샤는 무조건 이런 맛이 납니다라고 정답 내리는 거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파나마 게이샤와 콜롬비아 게이샤 뭐 그 산지를 떠나서 게이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역시 플로럴 함이죠. 자, 4분이라는 커핑 시간, 침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일단 빠르게 브레이킹하고 스키밍까지 하고 나머지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못 보더라도 옆에서 이제 허 대표님께서 이렇게 되게 시간 설정이 되어 있나 봐. 그래요? 이게 우리 거 말고 그 선생님 거. 이게 조명이 앞에 있는데 조명이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밝아졌다 막 이렇게 어두워졌다 막 해가지고 설정하고 있어. 일단 뭐 게데무리 같은 경우는요 정말 충실한 기본기에 충실한 에티오피아 워시드인데 정말 뭐랄까 그 성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막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약간 모범적인 그러니까 성적으로 모범적인 학생 같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정말 착실한 이미지입니다. 정말 나 잘함, 나 그냥 반듯함 막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나 그냥 쩝니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정말 모범생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의 모범생 같은 느낌. 근데 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또 웃기네요.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의 모범생 같은 애가 또 여기 있네요. 둘이 짝꿍이네 아주 그냥 전교 1, 2등 막 하고 막 하는. 얘는 약간 이과에서 1등, 얘는 문과에서 1등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진짜 모범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정을 할 때 이렇게 굉장히 유니크해서 선정하는 샘플도 있지만 정말 정말 모범적이고 기본기에 충실해서 선정하는 샘플도 있거든요. 그 컬렉션 패키지로. 근데 이 두 샘플은 진짜 둘 다 공교롭게 동시에 선정이 되긴 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정말 좋은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의 전형적인 모습. 정말 정말 좋은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진짜 이거 3번 온두라스 라스 모라스도 섭섭하지 않게 약간 뭐랄까 얘도 온두라스에서 진짜 정석적인 느낌이에요. 제가 딱 선호하는. 사실 이게 뭐야 다 좋대 뭐야 저 이상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제가 커피 리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시작한 건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반년이 조금 넘었지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커피 샘플들을 리뷰하기 시작한 건 2014년도부터 제가 정확히 시작했거든요. 201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매주 커핑을 해오면서 느꼈던 축적되었던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경험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정말 좋은 샘플들만 골라놨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뷰는 다 좋아요. 와 정말 굉장합니다. 여러분 질이네요. 막 오집니다. 막 이런 얘기해도 쟤는 다 좋대.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정이 된 애들이니까요. 그런 리뷰를 통해서. 아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야 될 거를 자꾸 까먹네. 자 빨리 그냥 스키밍하고 빨리 플레이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빨리 이벤트를 위한 뭐 질문과 답변 시간도 가져야 되고요. 할 게 많은데 또 막 이상한 잡담만 하고 있네. 여러분 제가 아직 커핑으로 리뷰하고 있지만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쟤는 커핑을 좀 이상하게 하네 라고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유가 그런 거죠. 커핑볼이 샘플마다 하나씩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로 그때 뭐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자 빠르게
준비하고 더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만 커피 온도가 식을 때까지 잠깐만 잡담하자면, ICC 컵 8.0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처음에는 매장이 있을 때는, 제가 지금 실제로 제조업만 하고 있고 운영하는 매장은 없어가지고, 그 전에는 저는 파라곤 필터를 썼거든요. 파라곤 필터를 썼는데 처음에는 그런 필터 물로 당연히 썼겠지만, 제가 매장이 없어진 이후로는 삼다수를 이용했습니다. 삼다수를 이용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시스를 이용하는 게, 물론 이제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있었고요. 커핑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커핑 대회 같은 거 할 때 아이시스 물을 또 이제 대회에서 또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요새는 이제 뭐 브리타라든지 이런 정수 필터를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아이시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좀 생수로 통일을 해달라라고 하는 의견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삼다수를 쓰다가 아이시스로 바꾼 건 물의 미네랄 경도 때문에 그래요.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 비율. 그리고 실제로 커핑했을 때, 똑같은 샘플을 커핑했을 때 커핑으로 조금 더 뭔가 예민하게 파악하기 쉬운 그 물은 아이시스가 조금 더 유리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브루잉을 했을 때, 필터 커피를 조리했을 때 호불호는 좀 많이 갈렸어요. 커핑할 때와는 다르게 브루잉 필터 커피를 조리할 때는 삼다수로 조리한 커피가 더 맛있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이시스로 한 게 더 맞다고 하신 분도 있고, 이게 물의 미네랄 경도가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커피를 쓰더라도 아이시스가 조금 더 헤비하게 나옵니다. 조금 더 진하게 나온다는 게 그냥 쉬운 표현일 것 같아요. 조금 더 진하게 나옵니다. 아이시스가. 삼다수가 조금 더 클린하고 깔끔한 산미톤, 선명한 산미톤, 이런 쪽에 유리하다면, 아이시스는 좀 더 부드러운 질감이라든지 바디감, 그 전반적인 맛의 구조를 채워주는 풍성함, 라운드함, 이런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개인적인 견해 차이도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맛 볼까요? 또 뭐인가요? 조명. 그러니까 아까요, 진짜 조명이 이게 타임 세팅이 되어 있었나 봐요. 타임 세팅이.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네랄 경도가 좀 더 높습니다. 칼슘, 마그네슘이.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그 이온 함량은 이렇게 물마다 이렇게 뒤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물마다 라벨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판단하셔도 좋아요. 물론 칼슘, 마그네슘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죠. 불소, 염소, 나트륨, 뭐 칼슘이란다. 규소, 막 이런 것도 들어있네요. 이렇긴 하지만 기타 미네랄도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칼슘, 마그네슘이 맛과 향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보셔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헤비한 느낌으로 갑니다. 추출을 했을 때. 빨리 빨리 커핑하는 거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첫 느낌만 가볍게 커팅해 볼게요. 일단 저는 가이드 커핑을 미리 다 끝내놨고 이미 리뷰했던 샘플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좀 풀어볼게요. 일단 에티오피아 코빈지에서 수입한 에티오피아 게뎁 우리 워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점수를 89.84점을 줬어요. 89점 후반대까지 줬는데, 이걸 왜 이렇게 줬냐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 이 커피의 가장 큰 장점은 질감입니다. 질감. 근데 다 이 네 샘플이 동시에 다 공통적인 장점일 수 있겠지만, 제가 커핑을 할 때, 또 좋은 커피를 셀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질감이에요. 질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시럽을 찍어 먹었을 때처럼, 꿀물을 이렇게 들이켰을 때처럼, 혹은 과일 주스라기보다는 과일 농축액, 그 과일즙 있죠. 복숭아즙, 혹은 포도즙, 이런 즙 같은 거를 먹었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뭐라 해야 될까, 그 인공적이지 않은 단맛이 동반되는 아주 매끄러운 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 입 그 첫 슬러핑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그 느껴지는 건 그냥 그 번지는 그 약간의 크림 같은 오일 같다라고 하기는 약간 그렇고 정말 크리미하게 쫙 퍼져나가는 그냥 꿀물 같은 그런 질감이 일단 사람을 딱 매료시킵니다. 그냥 두 눈을 멀게 만들어요. 약간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와 이거 뭐 이렇게 부드럽지? 딱 이런 느낌이에요. 딱 첫 느낌이. 근데 부드러운 느낌을 삼키고 났을 때 비로소 다시 한번 비강을 통해 넘어오는 이 달콤한 꽃향기, 엘더플러나 제스민. 우리가 차이니즈 레스토랑 가면 식전에 제스민티 따라주잖아요. 시원한 제스민티나 혹은 뭐 따뜻한 제스민티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여름이라서 시원하게 줄 때도 있는데 그 차이니즈 레스토랑 가면 주는 제스민티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화하게 향긋하게 올라오는 제스민 티의 느낌, 엘더플라워 티의 느낌, 그 비강 안에 맴도는 꽃향기와 함께 퍼져나오는 그 복숭아, 핵과류의 단맛들. 정말 정말 그 맛의 흐름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박자감이 정말 좋아요. 이런 게 이제 총칭 밸런스가 굉장하다라고 이제 표현한 건데 정말 정말 그냥 이 너울너울 흘러가는 이 피크가 그러니까 정말 파장이 고르고 그러니까 균일하고 고르고 매끄럽게 정말 힘겹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잔잔하게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정말 군더더기 없습니다. 매끄럽게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산미톤도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 커피를 산미가 약간 점수가 좀 불만족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산미톤이 그렇게 강렬하진 않은데 근데 여러분 이 커피는요 식어가면서 당연하게 그러겠지만 일반적인 커피가 그러듯이 산미톤이 식어가면서 더 확 올라오는데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약간 지금 온도가 있을 때는 따라붙는 워낙에 강도 높은 핵가루의 단맛이 신맛을 꽉 잡고 중화시켜주고 안정시켜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약간 눌려있는 느낌인데 식어서 혹은 아이스로 조리해서 맛보면 진짜 그 복숭아 아이스티 같은 제가 정말 좋은 에티오피아 오시드 커피를 소개할 때 늘 아이스로 즐겨서 복숭아 티 같은 느낌으로 즐겨보세요라고 하는데 여지없이 그런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정말 대단한 샘플이에요. 진짜 뭐랄까 복숭아 단맛 포커스 명확하고요. 캔디를 녹여 먹는다는 표현 정말 어울려요. 캔디를 굴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삼켰는데도 단맛이 계속 돌아요. 굉장히 감미롭게요. 인공적이지 않은 진짜 말 그대로 복숭아 즙 같은 느낌. 혹은 약간 카테고리가 점점 향긋한 그 비강은에서 계속 맴돈다 그랬잖아요. 그 향긋한 플로럴함이 계속 돌면서 이제 그 복숭아 엘더플라워 느낌이 살짝은 시트러스하게 약간 감귤, 뭐 오렌지 블라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귤 같은 감귤보다는 진짜 오렌지 같은 느낌이 좀 더 맞겠네요. 진짜 약간 꽃향기인가 싶은 시트러스함이 살짝 또 치고 올라오고요. 식어갈수록 정말 좋아요. 부드러울 때 쓰는 콘노트는 다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밀크 초콜릿 같은 여운 혹은 크리미한 벨벳 텍스처 정말 벨벳 같습니다. 근데 끝에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하면 사실 야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니까 바디감이 정말 좋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무게감과 질감을 동반한 통칭 바디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무게감과 질감의 밸런스를 보는 건데 질감은 이렇게 좋을지언정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에티오피아 워시드인데 워시드 커피가 대부분 그렇듯이요. 근데 이 커피만큼은 그 질감과 그 크리미한 벨벳 텍스처와 아주 적절한 무게감이 동시에 밸런스가 맞으면서 바디감 점수가 정말 바디감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진짜 빈티지 프랑스산 와인 같은 느낌이에요. 빈티지 와인, 프랑스산 와인. 질감과 흔히 말하는 바디감은 다른가요? 그렇죠. 어떻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디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맛을 표현하는 감각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촉각처럼 느껴지는 감각이는 건데 어, 그래서 바디감을 평가할 때는 두 항목을 주로 많이 평가합니다. 질감, 텍스처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마우스필과 웨이트필, 무게감 두 가지를 동반해서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좋다고 무조건 높은 점수를 또 주는 건 아니지만 또 일반적으로 마우스필과 질감이라고 말하는 마우스필과 무게감이라고 말하는 웨이트필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동시에 상승하는 게 맞지만 일정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 질감은 계속 좋아지는데 무게감은 떨어진다거나 무게감이 갑자기 올라가는데 질감이 갑자기 훅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감은 굉장히 꺼끌꺼끌하고 약간 거친 느낌인데 굉장히 묵직한 느낌, 볼드한 느낌으로 아주 진한 퐁듀 같은 느낌으로 묵직하게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뉘앙스를 뿜는 커피들도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깨끗한 홍차 같은 느낌, 꽃차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라이트한 바디감, 라이트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질감은 이렇게 꿀물 같은 아주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느낌을 두 개가 무조건 다 좋아야만 바디감이 좋아 이렇게 공식처럼 하는 게 아니라 무게감은 다소 떨어지지만 다소 라이트하지만 굉장히 크리미한 질감, 굉장히 허니듀 같은 꿀물 같은 질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바디감 점수를 높게 준다라고 메모를 하고 바디감 점수를 높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질감이 떨어져 버리면 무게감이 아무리 높아도 바디감 점수가 많이 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만큼 질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과거하고는 다르게 바디감을 평가할 때 웨이트필보다는 마우스필을 조금 더 지금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감정사들 사이에서도요.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막 빨리빨리 티나카 자 판티네카 넘어갈게요. 옆에서 빨리 넘어가라고 눈치 주네요. 여러분 아까 뭐 문과 1등, 이과 1등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말하면서 첫 슬로핑보다는 다소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프루티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랄까 그 여러 가지 베리류 한번 베리류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아까 드라이 아로마에서 설명드렸지만 베리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거 뭐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크랜베리, 블랙베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베리들 지금 다 언급했잖아요. 다 몰아넣은 느낌이에요. 다 그냥 갈아 넣었어요. 다 그냥 연상하면 그런 느낌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끝자락에 이 다크 초콜릿처럼 묵직하게 무게감을 잡아주는 이 초콜릿의 단맛까지 포함해서 블랙베리 뉘앙스도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베리 카테고리를 다 가득 채우는 느낌이에요. 풍성하게 아주 훌륭합니다. 입체감 굉장히 좋고요. 산미 톤이 진짜 향에서는 굉장히 향긋한 라즈베리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맛에서는 크랜베리 느낌이 더 도드라지면서 이 산미 톤이 굉장히 선명하고 밝고 주이스하게 올라요. 주스를 마신 것처럼 팡팡 터지는 산미. 그러니까 달콤한 복숭아라든지 구아바. 근데 이게 농축 과즙. 진짜 약간 걸쭉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 커핑하려고 맛보는 이 샘플에서조차 입에 들어갔을 때 1번하고는 다르게 농밀한 느낌은 비슷하지만 훨씬 걸쭉한 느낌으로 들어와요 입에. 이런 샘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감과 무게감이 굉장히 확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죠. 무게감이 동반 상승해서 1번 샘플보다 한 두세 겹은 더 두세 단계는 올라간 느낌이에요. 역시나 에티오피아 내추럴 프로세싱답죠. 더 좋은 뛰어난 바디감을 보여주고요. 그 뛰어난 바디감 때문에 클린컵이 깨진다거나 맛의 구조의 밸런스가 깨진다거나 텁텁한 느낌이 돈다거나 막 이런 느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클린컵을 가진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클린컵이 보장이 된 플로럴한 캐릭터까지 껴안은 기본기에 충실한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 완벽해요. 완벽하다 말하면 너무 그런가? 세상엔 더 좋은 커피가 많은데 막 너무 막 칭송하면 다음 커피 더 좋은 커피를 표현할 미사여구가 없으니까 완벽하단 말은 좀 약간 좀 그렇고 하여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그냥 마음이 꽉 차요. 이렇게 막 풍성해지네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좋은 진짜 좋은 레드 와인 한 잔 마시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이쪽이 아주 시럽 같은 벨벳 텍스처라고 했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크림 같아요. 크림. 생크림 같은 아주 크리미한 질감.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같은데
여러분 그 다크 초콜릿 컵노트 하면 막 쓰고 막 진하고 이런 거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 뭐랄까 정말 좋은 퀄리티 높은 에콰도르산 다크 초콜릿 커버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벨도라도라든지 뭐 좋은 그, 그 뭐지 초콜릿 브랜드 많잖아요. 벨코라데 뭐라 했지? 벨코라데 막 갑자기 또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정말 그 순도 높은 정말 좋은 다크 초콜릿 커버처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거 크림 같은 질감이 너무 좋아요. 이 크림 같은 질감이 진짜 식어서 약간 뭉개질 수 있는 맛의 구조감들을 좀 진짜 공극을 메꿔주는 느낌으로 탄탄하게 쫙 받쳐주니까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 큰 덩어리들이 다크 초콜릿 여러 가지 베리류의 플레이버들 이렇게 쿵 하고 부딪혀 있는데 이 공극을 이 질감들이 꽉꽉꽉 이렇게 공극을 메꿔주니까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가 않는 아주 타이트하게 잘 적조된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진짜 훌륭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진짜로. 좋은 것만 골라놓고 리뷰하는데 뭐 맛없을 수가 있나요? 다 맛있죠 뭐. 이거 온도라스 커피는 진짜 식어서 진가가 나와요. 식어서. 아마 첫 슬러핑에는 좀 그냥 평범한데 왜 그냥 뭐 괜찮은 커피 같은데 뭐가 특별하다고 막 그러지 막 하는데 이 온두라스 라스모라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온두라스 커피들은 뜨거웠을 때보다 점점 이렇게 식어갔을 때 그 진가가 나옵니다. 구조감이 더 상승하는 느낌이에요. 확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는 느낌. 막 언뜻 캐모마일 같다, 언뜻 청사과 같다 이런 느낌이 선명한 청사과, 선명한 캐모마일 진짜 그렇게 넘어가요. 진짜 맛있네요. 비, 황설탕 시럽이라고 해야 될까? 황설탕 시럽이 맞겠다. 진짜 황설탕으로 만든 캐러멜 시럽 먹는 느낌이야. 찍어 먹는 느낌이야. 너 그냥 먹어가지고 약간 당 떨어졌을 때 눈앞에 황설탕 시럽이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황설탕 시럽을 찍어서 먹고 있어. 그 막 달달함에 황홀해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 포커스가 처음보다 식어갈수록 더 포커스가 명확해지는 느낌이에요. 약간 처음에는 흐릿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일단 온두라스 커피 특징처럼 우롱차 같은 산미, 약간 발효시킨 차 있잖아요, 차. 그러니까 초록색 같은 색감으로 표현하자면 되게 핑크핑크한 느낌이거든요. 일반 게데부리 같은 경우는 핑크빛 백도 복숭아의 산미. 2번 반티네카 같은 경우는 아주 짙은 검붉은 검붉은 느낌의 산미. 아주 와인색의 산미 그런 느낌이라면 3번 샘플은 딱 맛본 순간 초록빛 산미. 싱그러운 느낌. 간혹 니카라가 콜롬비아 이런 애들이 보여주는 그런 초록빛깔의 산미. 아주 싱그럽습니다. 따라붙는 그라시함이 뭔가 이상한 풀의 느낌이 아니라 기분 좋은 실론티라든지 그런 좋은 허브의 느낌이 동반돼요. 맛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황설탕 시럽 같은 그 시러피한 느낌이 밀크 캐러멜 같은 컵노트만 연상되고요. 컵노트가 에티오피아에서 온두라스로 넘어오니까 이제 밀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그런 컵노트 안 쓰고 밀크 캐러멜이라는 컵노트를 썼습니다. 밀크 캐러멜이라든지 여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황설탕과 흑설탕이 적절히 섞인 듯한 느낌이라 했거든요. 맞아요. 황설탕하고 흑설탕을 반반 섞어서 캐러멜 시럽 만든 느낌이에요. 여러분 설탕도 블렌딩해서 드셔보십시오. 혹시 캐러멜 시럽이나 이런 거 직접 만들어 쓰시는 분 있다면 그냥 백설탕만 사용하셨다면 백설탕이랑 흑설탕 2대1이라든지 1대1이라든지 이렇게 블렌딩 해보셔도 좋고요. 흑설탕이랑 황설탕 이렇게 블렌딩해서 한번 맛봐보세요. 완전히 풍미가 달라집니다. 시럽 맛집은 약간 그런 식의 그 블렌딩도 많이 해요. 여러분 우유도 블렌딩 하는데요. 뭐. 라떼 맛집 우유 블렌딩 하잖아요. 우유도.
종류별로. 이제 물도 블렌딩하는 시대가 오겠네. 그렇죠. 온두라스는 개인적으로 한약 맛이 나서 선호하지 않는데 산모커피는 맞아요. 그 한약 맛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풀의 느낌이나 허브의 느낌을 굉장히 내가 안 좋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연상이 되면 이거는 진짜 별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이 커피는 기존의 온두라스 커피하고는 좀 그런 다른 아주 싱그러운 청사과 같은 산미, 조린 설탕, 밀크 캐러멜, 또 캐모마일 허브티, 우롱차 이런 컵노트를 보여주는 커피입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들한테. 또 여기 그 지용 씨도 지금 들어와 있지만 이거 온두라스 커피 되게 묘한 매력이. 지용 씨도 이거 이제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오프라인에서 이제 커피 수업할 때 수강하시는데 온두라스 커피를 처음 맛보고 굉장히 매료되시더라고요. 굉장히 매료됐어요. 지용 씨가 한번 이 온두라스 라스모라스 맛봤잖아요. 베아비스타도 그렇고 라스모라스도 그렇고 어떤 부분 때문에 매료됐는지 한번 좀 소감 좀 알려주세요. 저야 뭐 제가 늘 좋다고 막 말하지만 컵노트를 말하면서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매료된 사람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거 맛보고 매료된 사람 왜 좋았는지 한번 간단하게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 한약 같은 느낌이 뭔지는 알겠지만 절대 그런 부정적인 쓴맛이 동반되는 진짜 그 감초나 당귀를 생으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플레이버라는 게 다들 이제 뭐 객관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다 주관이 반영되는 거고 관능 평가이기 때문에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또 정답이 없는 거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부터 커피 감정사 큐그레이더 라이센스를 계속 갱신하면서 커핑을 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커피들을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냥 얼추 계산해봐도 2, 3천 개? 2, 3천 개 정도의 커피를 커핑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데이터는 쌓여가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너보다 뭐 경험이 많으니까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맛봤을 때 비교적 온두라스 다른 커피들에 비해서 이 커피는 이거는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라고 해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커피를 고를 때는 막 이렇게 막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홍보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맛본 결과이기 때문에 가이드만 삼아야 돼요. 가이드만. 컵노트도 저 사람이 느낀 게 이거지 내가 맛봤을 때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가이드로서 참고만 하셔야 돼요. 그러셨어요. 베아비스타도. 그렇죠. 베아비스타랑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데 이것도 되게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 진짜 그 뭐랄까 익숙한 것 같은데 와 이 산미톤 뭐지? 근데 또 따라붙는 약간 그 캐러멜 같은 아주 쌉싸름한 그 밸런스 이런 것들이 묘하게 또 한 모금 먹게 만들고 단맛 이어지는 단맛들 흑당 시럽 이런 것들 저는 이 커피는 베아비스타보다 좀 더 부드럽다고 느꼈어요. 더 부드러워서 베아비스타는 흑당 시럽 같은 느낌이라고 했지만 이 라스모라스는 황설탕과 흑설탕이 블렌딩된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밀크 캐러멜. 자 마지막 원더커피 빨리 먹어볼게요. 많이 식었네요. 근데 이거는 뭐 식어서 맛봐도 너무 좋은 커피라서 그냥 이거는 그냥 꽃차 같아요. 꽃차. 베르가모 홍차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에 따라붙는 약간의 독특한 컵노트가 하나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이거 식어서는 더 선명하게 올라오는데 분쇄향에서도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 샘플 만약에 받아보신다면 한번 느껴보시기 좋은데 끝자락에 묘하게 레몬그라스 향이 더 돌아져요. 이거 진짜 선명합니다. 레몬그라스 향.
아, 이거 레몬그라스 마트 가면 말린 레몬그라스 향신료도 많이 팔고 조그맣게 그 식자재 같은 데 가면 생 레몬그라스를 줄기 대파처럼 쪽파 같은 크기로 생 레몬그라스 두세 개 들어있는 걸 또 팔기도 하거든요. 그 레몬그라스 살짝 으깨 가지고 향 맛보고 한번 그 맛봐보십시오. 레몬그라스 아직 맛 안 보신 분이라면 태국 음식이나 동남아 음식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맛봤을 수도 있는데 레몬 향과 생강향 있죠. 진저. 레몬향, 생강향이 동시에 느껴지는 게 레몬그라스예요. 여러분, 생강향과 레몬향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레몬그라스 향이 나요. 아주 선명하게 베르가못, 제스민, 파인애플, 또 뭐였지? 아까 말한 그 애플 사이다. 그리고 이 달콤한 느낌이 샤인머스켓. 요새 막 유행했죠. 망고포도라 그랬나? 망고포도라 그랬죠. 워낙 달아가지고 망고포도 막 이랬는데 샤인머스켓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입이 혀가 침이 이렇게 아르르 할 정도로 침이 확 쏟아지는 그 단맛 있잖아요. 그 샤인머스켓의 단맛. 진짜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그 샤인머스켓 같은 단맛이 팍 이렇게 침이 줄줄줄 나오게 이렇게 딱 쏟아지고 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늘 뭐 1번 샘플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비강 안에서 넘어오는 베르가못 향의 제스민 향이 살짝 얽혀 있고 그 뒤에 따라붙는 레몬그라스 향 이거 진짜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향 맡으면서 맛보고 나서 야 이거 뭔가 꽃향기 같긴 한데 이 뒤에 무슨 향이냐 향신료 향인가? 이렇다면 레몬그라스 향이 맞습니다 여러분. 레몬그라스 향이에요. 방금 전까지 정답은 없다고 해놓고 이거 맞습니다라고 또 우기고 있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레몬그라스 향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약간 진저 쿠키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주 재밌어요. 이거 제가 질감도 아까 뭐 망고라든지 샤인머스켓, 컵너트 나왔으면 말 다 했죠. 단맛의 질감도 굉장하고요. 아 무게감이라든지 바디감 정도는 딱 이 4번 커피가 1번하고 2번 중간적인 느낌입니다. 1번하고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무게감에서 약간 이 사이에 딱 끼어있는 듯한 바디감 상당히 좋아요. 산미톤도 굉장히 선명한데 따라붙는 단맛의 강도와 바디감도 좋아서 이런 커피가 정말 밸런스가 정말 좋은 커피죠. 그러니까 감정사들이 밸런스로 체크하는 산미 밸런스. 왜냐면 산미톤의 강도가 높아야 돼요. 밝고 선명해야 됩니다.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근데 그거는 산미톤만 강하면 점수를 많이 못 받아요. 정말 산미톤이 강하고 밝게 치고 올라오고 따라붙는 이런 샤인머스켓이라든지 망고, 사과, 베리 막 이런 류의 달콤함이 바로 그 뭐랄까 이 갭 없이 인터벌 없이 다 빠르게 따라붙어서 이 산미를 확 이렇게 잡아줘야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신맛만 강한 커피는 절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페셜티 커피는 신맛 나는 커피가 아니에요. 신맛만 나는 커피가 아니에요. 절대로. 신맛과 함께 동반되는 그만큼 상응하는 좋은 단맛. 그래서 그 신맛과 단맛의 밸런스가 연출하는 기가 막히게 선명한 과일의 산미. 이게 표현돼야 스페셜티스러운 스페셜티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좋은 커피를 고를 때요. 신맛만 강한 커피는 식초 넣은 거죠. 식초, 아세트산. 식초 넣은 커피인 거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뭐 락틱 프로세스 게이샤 뭐 말이 더 필요할까요? 점수는 90.05점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식을수록 더 플로로해져요. 이런 커피는 수율을 좀 낮게 해서 좀 연하게 마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농도 TDS를 낮게 뽑으라는 게 아니라 농도는 진하게 뽑되 수율을 물을 좀 더 많이 희석해서 그러니까 바이패스를 좀 더 많이 해서 얼음을 좀 더 많이 녹인다든지 3대1로 물을 만약에 그러니까 비율이 그렇게 된다면 물을 3.5라든지 4를 더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율을 좀 낮춰가지고 조금 더 농도 그거지 음료의 그 수율을 낮춰줬을 때 훨씬 게이샤는 더 폭발하듯한 꽃향기를 보여줍니다. 좋은 단맛도. 그래서 게이샤 카페쇼에 가면 게이샤 샤벳 게이샤로 슬러시 만드는 기계에다가
게이샤 그 콜드브루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슬러시를 만든 거였는데 그런 게 진짜로 플로럴해요. 왜 입에 닿자마자 팍 터지거든요. 게이샤는 특히나 더 농도가 너무 진하게 먹으면 이 특유의 플로럴함과 산미톤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얼음을 완전히 녹을 때까지 희석해서 드셔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아이스로 조리해 드셔보시고요. 아이스로 딱 즐겼을 때 첫 모금과 얼음이 많이 녹았을 때 마지막 모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건데 첫 모금보다 마지막 모금이 훨씬 더 맛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진짜 좋은 커피가 가지는 강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첫 모금보다 마지막 모금이 더 맛있는 커피. 그건 정말 좋은 커피입니다. 수율이 떨어져도 충분히 제 캐릭터를 발현시키고 오히려 더 숨어있던 맛들이 쫙 나타나는 그런 커피가 진짜 좋은 커피라는 거. 좋은 커피를 고르는 팁이에요. 이제 플레이버 체크는 다 끝났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받아볼까요? 아이고 너무 쉬지 않고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쉬지 않고 막 말을 했는데 목이 좀 타네요. 원래는 샘플을 7개씩 깔아놓고 한 1시간 반씩 방송하는데 오늘 또 역시나 1시간 반이 돼버렸네요. 방송이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4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정말 좋은 커피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할 말도 많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맛있게 느꼈던 그 기분 좋은 그 경험을 어떻게 하면 좀 막 전해줄까 막 이런 욕심이 좀 앞서다 보니까 또 시간 조율 못하고 막 이렇게 달리게 됐는데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커피를 맛보고 즐기는 이 그 미식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조금이나마 원더룸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방송이기에 그냥 사심 없이 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서야 채팅창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게이샤 생두는 아직 좀 남았어요. 왜냐면 저희 이제 선정된 샘플이기 때문에 미리 생두를 여유 있게 확보해 놔야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니까 이거는 판매를 위해서 생두를 좀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 시작했나요? 다음 시즌. 라티케이션 하고 있어요. 락틱 게이샤는 지금 원두 판매하고 있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이 세 가지 커피가 저희의 이번 시즌 새로운 컬렉션으로 선정이 돼서 컬렉션 패키지로 꾸려질 애들이에요. 뭐 빠르면 다음 달이든 어쨌든 그죠? 9월 1일부터요? 네. 9월부터 이제 시즌 컬렉션으로 선정될 애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리뷰하는 느낌으로 자리를 꾸려봤고요. 물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음, 아이리스가 아이시스? 산다수보다 경도가 더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아까 그 설명 들었는데. 네. 그리고 아나키스트 채님이 음. 칼슘, 마그네슘이 높을수록 좋나요? 칼슘, 마그네슘, 그러니까 물의 경도를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경도가 높고 낮다. 이 말은 결국 물 속에 존재하는 미네랄 성분 중에서 양이온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을 보고 이 두 수치를 합친 거를 결국 경도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칼슘만 일방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마그네슘만 일방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두 개가 다 높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평균을 내 가지고 경도를 측정하니까. 그래서 항상 칼슘과 마그네슘 경도를 꼭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질문 주신 내용처럼 그렇다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무조건 많으면 좋냐 라는 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이 뭐 커피에 추출이 됐을 때 커피에 붙어 있는 성분들을 흡착을 시켜내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뭐 화학적인 그런 얘기 말고 그 이온들이 빨아들여서 커피의 성분들을 흡착시키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끌어내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이온 성분들이 많을수록 동일한 조건이라면 더 많은 성분들을 빨아내겠죠. 흡착시키겠죠. 그래서 커피 추출로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도가 높은 물일수록 같은 조건에 추출하더라도 커피는 더 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원리고요.
그렇다면 무조건 많이 추출하는 게 높은 거냐라는 말은 결국 아까 설명했던 농도, 그러니까 TDS 수치가 무조건 높으면 맛있는 커피냐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TDS 수치는 적정 수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적정 수치는 정해진 가이드는 뭐 SCA 규정으로는 뭐 18에서 뭐 20 사이, 뭐 22 사이, 21 사이 막 이렇게 막 돼 있긴 하는데 일반적인 케이스가 그렇다는 거지. 나는 16%의 TDS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 그럼 그게 정답인 거예요. 나는 25%는 나와야 진짜 좀 진하게 우려내서 TDS가 25 정도 나와야 나는 좀 맛있던데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이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이온 수치가 높아서 많은 성분을 끄집어내는 게 무조건 맛에서 좋은 맛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밸런스를. 그러면 결국 무슨 물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게요. 결국 결론은 그건가? 결국은 아이시스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재밌 필터 드립도 아이시스. 지금은 필터 커피도 아이시스로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장이 없으니까요. 매장이 없으니까 지금 선택 여지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집에서 이제 홈카페 하시는 분들 음. 물을 홈카페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장단점이 있어요. 삼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클린하고 가볍고 클린하고 선명한 산미통과 화사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장점이라면 아이시스는 좀 더 농밀함, 부드러운 질감, 묵직함 이런 걸 표현하는데 좀 더 유리하니까 내가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에 어떤 게 좀 더 맞는지 나는 평소에 과소 추출 성향을 띠는지 과다 추출 성향을 띠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고 내가 또 어떤 맛을 내고 싶은지 목적에 따라서 물을 선택하셔도 돼요. 경도가 수치가 다른 거를 약중강으로 세팅해 놓고 약중강으로 점점 맛이 진해진다 생각하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소개하신 원두들 대부분은 아이스로 즐기거나 식은 뒤 마시는 걸 추천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스로 먹는 걸 추천한다기보다 아이스로 즐겨도 훌륭하고 뭐 뜨겁게 즐겨도 훌륭하고 하지만 아이스로 즐겨도 손색 없는 더 맛있는 그러니까 식을수록 더 맛있는 그런 커피라고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식을수록 더 맛있어지는 커피. 그래서 김영재님께서 커피 온도가 식어가도 pH는 거의 일정한데 유독 식어갈수록 산미들이 도드라지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되게 과학적인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네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이해하기 쉽게. 인간의 감각이라는 거는 결국 이 체온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게 인간의 감각인데 특히나 후각과 미각 이런 감각들은요. 그러니까 내 체온 안에서 활발하게 감지가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뜨거울 때는 어, 온전히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거의 막 80도, 100도에 가까운 펄펄 끓는 커피를 내왔다. 아메리카노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 커피는 호호 불어서 한 모금 홀짝 마셔도 100의 맛이 있다면 70 정도밖에 사실은 못 느껴요. 그 특정한 강한 맛들한테 가려져서. 근데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점점 그 아메리카노가 식어가니까 막 이상한 맛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막 담배 꽁초 맛이 나고 재떨이가 막 고무 타이어 맛이 나고 막 향이 나고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안 좋은 커피를 드셔보신다면 뜨거울 때는 먹을 만한데 식어갈수록 뭔가 이상한 불쾌한 맛이 막 올라와서 뭐 도저히 못 먹겠다 싶은 그런 커피들. 그게 이제 그런 이유죠. 식어갈수록 후각과 미각이 발휘할 수 있는 그 뭐랄까 감지할 수 있는 영역대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숨겨져 있던 맛들이 다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화학적으로도 실제로 식었을 때 그 플레이버들 분자 구조들의 이 뭐랄까 이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체와 액체, 고체 상태의 분자 운동의 이런 흐름들은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기체가 훨씬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액체는 조금 더 덜 자유롭고 고체는 굉장히 뭐랄까 거의 제자리인 느낌으로 그런 느낌처럼 식어갔을 때 그 플레이버들의 그 분자 운동의 활성 운동 에너지 이런 것도 약간의 관여가 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또 논문을 찾아보면 식었을 때 유기산들의 변화도 있어요. 실제로. 유기산의 구조가 바뀐다거나 유기산의 구성이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적이고 논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뭔가 말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죠? 게이샤는 어떤 추출법을 여기서 넘긴다고? 게이샤는 어떤 추출법을 선호하시나요? 게이샤 같은 경우는 지금 브류 레이티오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1대 몇 정도로 추천하시냐고 했으니까 브류 레이티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점적을 이용한 점드립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뭐 이렇게 푸어보 방식으로 뭐랄까 물줄기를 부어사는 브루잉을 한다면 아마 보통 1대 16이라든지 1대 15 정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게이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DS 그러니까 브류 레이티오를 좀 줄여서 1대 15를 만약에 기준으로 많이 썼다면 1대 12라든지 13 어떤 식으로든 조금 줄여서 원액을 추출한 다음에 이 원액에 약간의 물을 바이패스하는 식으로 희석하는 식으로 수율을 맞춰주는 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1대 16이라는 물이 만약에 있으면 그 10g의 커피를 썼으면 뭐 160g의 물을 사용하는 게 브류 레이티오 1대 16이잖아요. 계산식으로 따지면. 근데 10g의 게이샤를 사용해서 약 120g이라든지 130g 정도의 물만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을 끝내시고 추출이 끝난 이 원액에 나머지 물 30g, 130g의 커피를 물을 썼다면 나머지 물 혹은 30g에서 40g의 물을 여기 에센스에다가 추출이 끝난 에센스에 희석하는 식으로 수율을 맞춰주는 그런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에센스를 조금 더 진하게 추출해서요. 그러니까 브류 레이티오를 줄이되 TDS를 높이려면 분쇄도를 좀 더 가늘게 한다든지 추출소 온도를 조금 더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에센스를 평소보다 소량을 진하게 내린다 생각하고 이 내려진 결과물에 물을 희석하는 방식 한번 해보십시오. 뭐 정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희석하는 양까지 포함하면 몇 대 몇 정도 받을까요? 사실 그 브류 레이티오는 크게 변화 안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면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1대 16을 맞추되 최종적으로 1대 16을 맞추되 그 16의 물에 해당하는 물을 다 온전히 커피 추출에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한 것처럼 더 적은 양의 그러니까 12에 해당하는 브류 레이티오를 물을 추출을 하고 추출 결과물에 나머지 물을 희석하는 식으로. 그러셨어요? 요새 많이 희석하는 방법을 많이 쓰시네요. 옛날 같으면 어디 감히 필터 커피에 물을 섞어 하면서 막 그거는 약간 뭐랄까 약간 막 죄악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예전에 있었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셨어요? 근데 희석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 TDS와 수율의 그 약간 허점이라든지 함정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면 사실 결국에 관능 평가잖아요. 맛을 보고 평가하는 건데 너무 수치에 집착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리뷰하는 것도 가이드라고 했던 것처럼 그 브류 레이티오도 가이드일 뿐이에요. 가이드 내에서 내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이패스 하는 것도 나는 아무리 그래도 커피 추출한 거에 물 섞는 건 정말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 바리스타는 자기한테 맞는 정수 필터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필터 정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와, 필터 정보까지? 지용 씨인가요? 그러니까 필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 필터도 사실 제가 이제 그 필터 업체 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필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좀 약간 제가 너무 주제 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라곤 필터를 썼습니다. 원래는 에버퓨어를 많이 썼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브리타도 써봤고 또 뭐였지? 클라리스, 울트라 클라리스 써봤고 에버퓨어도 써봤고 파라곤도 써봤고 또 3M 것도 써봤거든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뭐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 안 나네. 하여튼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파라곤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가성비 같은 거 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성비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좋은 거 쓰겠다라고 하면 뭐 브리타라든지 울트라 클라리스 쓰십시오.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그 에버퓨에서 나온 MRS 뭐였지? 그거 뭐지? 갑자기 생각나네. 그 진짜 정수 필터 4개씩 들어간 그 셋 그 뭐지? 그런 게 있거든요. 정수 필터가. 에버퓨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쓰시면 돼요.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파라곤 정수 필터는 SR6 썼거든요. 그러니까 파라곤하고 스케일 가드를 같이 썼어요. 스케일 가드. 스케일 가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라곤 필터와 스케일 가드를 같이. 근데 가성비 생각하면 저는 파라곤 필터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브리타 비싸요, 여러분. 브리타 쓰시면 좀 여유 있으신 건데. 근데 메시지 취소하셨어. 아, 그래요? 왜 취소하세요? 브리타 좋아요. 브리타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근데 요새는 웬만하면 정수 필터 헤드가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헤드 사놓고 필터만 갈아 끼우면서 써봐도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인맥을 이용해서 그런 필터를 쓰는 매장 가서 물을 따라오세요. 1리터 이런 페트병 들고 가가지고 그 매장 가서 친분이 있다면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 물 좀 빌려가겠습니다 하면서 딱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종류별로 물 따라와가지고 똑같은 커피 이렇게 해놓고 커핑 해보세요. 커핑을 해본다거나 브루잉을 해본다거나 그러면 맛의 차이가 확 드러나겠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물론 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창피하다뇨. 종, 종,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경험이라는 건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 어쨌든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맛을 표현해 주는 필터가 좋은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 값싼 필터부터 값비싼 필터까지 가격이 올라갈수록 무조건 좋은 겁니까? 라고 말하면 그거야말로 제일 약간 허무한 대답이에요. 질문이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파라곤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썼을 때 만족스러웠어요. 그걸로 많이 뭐 했는데요. 뭐. 좋은 결과도 많이 했었고요. 어쨌든 뭐 가성비 생각하면 파라곤이 정말 좋긴 해요. 에버퓨어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에버퓨어는 쓰다 보니까 파라곤이 솔직히 조금 낫더라고요. 개인적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거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추구하는 커피 맛이 있잖아요. 내가 선호하는 맛. 내가 지금 이게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난 이건 별론데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브리타라든지 클라리스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또 물을 경도를 또 이렇게 본인이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 편의성도 있고 비싸서 문제죠. 비싸서. 지용 씨가 굉장히 또 분량이 길게 나올 만한 질문을 던졌는데 물에 대해서 한번 언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져보죠. 수업할 때도 그렇고요. 사실 수업할 때 그 브루잉 그 필터 커피 파트로 코로나가 좀 이제 좀 잠잠해지면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물을 이용한 관능 시험, 관능 평가 이런 것도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고 가성비 좋은 거 쓰겠다 그러면 파라곤 쓰십시오. 일단은 에버퓨어나 파라곤 쓰십시오. 나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에버퓨어 추천해드립니다. 아니 파라곤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파라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파라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라곤 필터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파라곤이랑 스케일 가드를 같이 쓰는 거 추천해드려요. 파라곤과 스케일 가드. 스케일 가드는 뭐 반영구적으로 쓰는 필터라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나온 신형은 사이즈도 작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이만했거든요. 근데 지금 건 좀 작아졌더라고요. 볼펜만한 사이즈.
여러분 옆에서 이제 저희 원더룸의 실세님께서 빨리 마무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카카오 채널 홍보해주세요. 거기 하면 매주 소식이 간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고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 저희 이제 원래는 금요일 날 방송 예정되어 있는 내일 모레 또 방송할 거지만 매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하는 위클리 커핑 이 커핑의 소식은 인스타로도 소식을 알리고 있지만 그 샘플 신청을 받고 그 샘플 한 패키지당 배송비 포함 15,000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죄송하지만 무료로는 아직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생두를 구입해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최소 생두 값은 받자라는 주의로 패키지당 15,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금액은 부담하고 있는데 그 샘플을 신청을 하시려면 카카오톡 채널 검색으로 카카오톡 채널 검색으로 원더룸을 검색하시면 그 소식을 매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위클리 커핑을 같이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고 가끔씩 즐겨보기에 괜찮을 것 같다 싶으시면 그 금요일 방송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신청하시면 소식 받아볼 수 있고요. 그 밴드에도 채널이 있거든요. 그 밴드에도 원더룸 검색하시면 밴드와 카카오톡 채널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핑이 끝나고 난 리뷰 있죠. 이렇게 리뷰 제가 정리한 리뷰는 잘 안 보이실겠지만 이 파일이 PDF 파일로 정리돼 가지고 채널과 밴드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바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정보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니까 정보도 확인해 보시고요. 가보시면 아주 지금까지 커핑했던 정보들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원더룸 홈페이지도 많이 좀 뭐랄까 응원해 주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벤트를 위한 방송이니까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 지금 오늘 방송 끝나면 방송 중에도 상관없지만 그 유튜브 이 방송에 댓글을 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댓글 달 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일단은 그 댓글 쓰실 때 홈바리스타 클럽의 아이디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야 되니까 주소랑 당첨이 되시면 저희가 발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패키지 받아보실 주소와 연락처, 성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쭤보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쪽지를 받아볼 수 있는 홈바리스타 클럽의 그 네이버 아이디 혹은 뭐 밴드 채널, 인스타 아이디 이런 것들 댓글로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가지고 저희가 배송해드리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 아이디. 이미 방송 끝났는데. 방송 후에도? 방송 중에만 달 수 있어. 방송 끝났다고요 지금? 아니 지금 방송 이제 끝나가는데 지금 달아봐야 너무 늦잖아. 어차피 댓글 달면 되잖아요. 그 밑에다가 어. 오늘 중으로? 음. 그래도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중심으로 드린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 지금 라이브 중에 이미 보니까 달아주신 분들은 거의 다 적어주셨어요. 그래요? 홈바리스타 아이디랑 인스타 그렇죠, 아이디 여러분. 적어주셨어요. 제가 이벤트를 기획한 게 아니라서 김영재님이 아리차님이시구나. 다 적어주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 리뷰 그때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맛있게 드셔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희의 그러니까 시즌 컬렉션이 이제 매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분기별로 어떤 식으로든 이 시즌 컬렉션이 바뀌게 되면 이 시즌 컬렉션을 소개하는 이런 리뷰 자리도 한번 중간중간 이벤트 할 겸 한 번씩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하는 위클리 커핑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도 꼭 챙겨봐 주시고요. 진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널리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수익을 많이 낼 방송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커피 문화를 공유하고 즐기는 문화가 이렇게 널리 알려지는 문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재능 기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심 없이 정말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창으로 채팅을 나누시고 활동 이렇게 같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이 훨씬 더 이거 이벤트 추첨에 우선순위를 둘 것 같아요. 왠지 보니까 미린 씨 말한 거 들어보니까요. 어쨌든 댓글로도 계속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송 보신 분들은.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벌써 10시가 돼가니까요. 이렇게 또 재미없는 리뷰 방송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에 또 맛있는 커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풍 다들 조심하시고 몸 건강히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 건강히 뵙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